고3 5월 모의고사 한번 해보도록 하자. 3월에 모의고사 한번 보고 사실 이제 4월, 5월 이제 4월 모의고사 볼 때도 있고 5월 모의고사 볼 때도 있고 이렇거든. 그거는 이제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나서 6월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7월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7월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보거든. 9월 보고 그다음에 10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봐. 고3 때는 좀 수능을 위해서 모의고사 많이 보는 편이거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를 꼽으라고 하면 선생님은 3월 모의고사를 꼽고 싶어.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야. 근데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를 꼽는 이유는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 점수가 그렇게까지 막 등락하지가 않아. 잘 어지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방학 때 내가 얼마나 했느냐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간이거든.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는 사실 상대평가잖아. 그래서 개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그 공부하는 양이 아주 크게 차이가 안 나. 방학 때만큼 차이는 안 나. 적어도 방학 때는 누구는 0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로 길게 한 10시간, 11시간일 수도 있거든, 하루에. 그런데 학기 중에 딱 들어가면 대부분 뭐 야자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근데 뭐 어제도 공부 한 3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야자도 해보고 학원도 그냥 밤늦게까지 있고 하니까 어쨌든 뭐 앉아서 쭉 뭔가를 계속해. 근데 방학 때는 반대로 여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이 여유 시간 있을 때 차이가 좀 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정말로 거의 유지하는 정도거든. 근데 또 안 하면 훅 떨어지고 왜냐면 다른 애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또 막 훅 떨어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첫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 이번 방학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시간 너무 빠르지. 한 달 남았네. 그치? 한 달 안 남았지. 2월 7일이잖아 벌써. 2월 7일이야. 한 달이 뭐야? 이제 20일 조금 남짓 남았네. 왜냐면 2월은 28일밖에 없잖아. 그렇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미 지나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부터라도 마음 좀 바짝 먹고 알겠지? 너희들 지금 설이 너희한테 거의 그 이제 명절 2번 남았는데 설 1번 남고 추석 남고 그 이제 수능까지 올해 조금 설에 남들 다 쉴 때 공부 좀 해도 되거든. 그렇지? 올해 생일날 남들은 생일 파티 한다고 할 때 나는 공부해도 좀 괜찮아. 올해 추석에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2월 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꼭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자, 또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 고3들 잘할 수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네. 이거 경제지문 혹은 법지문, 그러니까 사회지문 쪽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치? 가나 복합지문으로 나왔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고 있네. 여기 보면 요만큼은 뭐 읽고 가 읽고 이만큼은 나 읽고 표시만 탁탁탁 해놓고 이따가 문제 툭툭 풀어나가면 되지. 이 글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고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 FTA라고 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른 것 좀 찾아보라고 했고 요 문제는 좀 6번, 7번 묶어서 나온 문제이고 보기가 좀 길게 나오네.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해서 100%의 관세. 관세 문제구나. 이 관세 같은 경우는 경제와 법지문 사이에 묘한 지점 사이에 어딘가 있어.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이 관세라는 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 또 법적인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었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활동 1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꼭 체크해놓고 넘어가기로 했었지.
활동 2에 참여한 학생 대답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 그러면 이거는 요거를 읽고 활동 1만 보고 뭐를 풀어야 돼? 6번 풀어야겠네. 이거는 활동 2만 보고 이거 풀어야겠네. 가와나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 기억이 어디에 있어? 맨 마지막에 있네. 무역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 무역 굴절 효과는 뭔가 부정적 효과 중에 하나이기는 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고 9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9번 틀리면 조금 이제 앞으로는 곤란하겠지. 너희들이 자유무역 협정도 모를 줄 알았나 봐.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참고로 요거를 FTA라고도 하지. 이게 뭐래?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이야. 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협정을 체결한 권역내 국가, 즉 영내국. 그래서 영내국의 뜻이 뭐야? 즉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뜻이 나와 있거든. 보통 뜻은 즉은 이런 담화 표시지. 앞에 쭉 길게 설명을 해주고 즉에서 이게 간단하게 단어로 요약을 해버려. 협정을 체결한 권역내 국가야. 그래서 요거를 빼고 읽으면 이 협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대.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야. 이를 위해 영내국들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호 간의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영내국과 여객국 간의 무역 구조가 변하면서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무역 굴절 효과가 나타나. 담화 표지 탕 하고 나와 있네. 담화 표지 나와 있네. 구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나 봐. 단숨에 파악되니? 모양새가? 그러면 1번, 2번, 3번 요 구조네. 그래서 가의 구조는 FTA가 무엇인지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세 가지 효과, 그 다음 문단 세 문단에서 그 효과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있어. 근데 단순한 구조야. 무역 창출 효과 뭐래?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로 인해 영내국 간의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면서 상호가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현상이야. 긍정적인 효과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영내국 간의 관세가 이전보다 낮아지면 영내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하게 돼. 자, 이렇게 해서 FTA를 맺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A라는 국가도 있고 B라는 국가도 있고 C라는 국가도 있어. 근데 이 FTA는 이렇게만 맺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C라는 국가는 얘네들과도 맺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국가들과 또 저쪽에서 또 다르게 맺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FTA 1의 영내 국가들은 어디야? A, B, C가 되겠네. 그러면 역외 국가는 D, E, F가 돼. 또 FTA 2의 영내 국가는 C, D, E, F가 되고 이거의 역외 국가는 A, B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영내 국가, 역외 국가야. 자, 생각해보면 내가 자유무역 협정은 그냥 선생님이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지문들은 내가 배경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얘기 안 하거든. 알아두면 좋다야. 경제지문은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이 경제지문은 배경 지식이 한정된 범위쯤에서 나와 항상.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어, 문제들을. 알겠지? 그래서 경제지문은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 편이야. 우리 FTA 같은 경우는 우리 관세를 철폐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A에서 B로 100원짜리 물건이 갈 때 B에서
야, 니네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 붙일 거야. 관세 100원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관세는 동그라미 쳐놓게. 그럼 최종적인 가격은 뭐야? 비해서는 200원에 팔려. 알겠니?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 관세. 관세 이것 되게 자주 나오거든. 첫 번째 이유가 어쨌든 세금 수입을 얻기 위해서야. 괜찮니? 이렇게 하면은 100원씩 벌잖아, 나라에서. 그러면 세금 수입으로 뭐를 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세 비싼 물품 중에 하나가 술이거든. 술, 외국 술 수입해 보면 거의 2배 가격대 그냥. 거의 100% 붙거든. 수입하면.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에 들어오면 2배야. 물론 이제 마진이랑 이런 게 붙어가지고 2배 되지만 관세가 술 가격이나 도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냥 2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200원이 돼. 그러면 이제 술은 사실 건강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지. 그럼 이 사람들은 술 마시면 어디 가겠어? 병원도 많이 가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니네 세금 많이 내 이렇게 되거든. 자, 두 번째. 이런 이유도 있어. 100원씩 붙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카메라 삼각대라고 해보자. 카메라 삼각대가 150원이야. 근데 해외에서 동일한 품질이 100원에 생산돼. 그럼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관세 붙여버리는 거야. 알겠지? 들어와서 그게 100원에 팔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망하거든. 그러니까 관세를 100원 정도 붙여버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00원에 팔리게 해.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150원에 팔아도 먹고 살 수가 있겠지. 해외 상품이랑 경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관세를 철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200원짜리가 얼마가 돼? 100원이 돼. 그럼 우리나라에서 원래 팔리던 150원 국산 제품은 안 팔리고 사람들은 뭐를 선택해? 이 100원짜리를 선택해. 근데 그냥 그 회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보자고. 그럼 이득이야, 손해야? 이득이지. 이해됐니? 원래 150원에 사던 걸 100원에 살 수 있잖아. 이득이야. 무역 창출 효과. 괜찮지? 영내국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내국의 동질 상품으로 대체하게 돼. 알겠지? 영내국이라는 건 그 무역하는 그 다른 나라들. 이로 인해 영내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 지니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자본력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집중하게 되면서 영내국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해. 그래서 요거의 원인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100원에 막 팔 수 있잖아. 이거 되게 잘 팔리네. 원래는 여기서 10개 팔리던 게 여기서 막 100개씩 팔리니까 110개가 팔린단 말이야. 공장도 늘리고 사람도 더 쓰고 그러다 보면 많이 팔리니까 기술도 어때? 여기서 더 발전하겠지. 또 더 많이 만들면 단가도 내려가. 이라는 좋은 것들이 있어. 결국 영내국들은 수출을 통해 이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 수출하는 데들은 뭐가 증가해? 수출은 이익이 증가하고. 괜찮니? 그 다음에 원래 150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 있게 된 나라 수입국에서는 뭐가 증가해? 사람들의 이익이 증가해. 그거를 뭐라고 하면 소비자의 이익, 후생이라고 그래. 후생이 증가해. 여기까지 됐니? 후생이라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만족감이야.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보자. 150원에 사서 만족감은 똑같은 물건이라면 150원에 사서 만족감이 100이었어. 그럼 이거 후생은 마이너스 50이야. 근데 100원에 사서 만족감이 100이야. 똑같은 물건이니까. 그럼 후생은 0이 돼.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80원에 살 수 있으면 후생이 플러스 20이 돼. 여기 후생이야, 후생. 잘 알아도. 후생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이제부터는 후생이라는 단어 뜻이 설명이 나와 안 나와? 경제지문에서. 안 나와. 잘 알아도. 어디 갔어? 후생이 증가해. 두 번째, 무역 전환 효과는 한 국가가
기존에 수입하던 상품을 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후에 영내국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현상이다. 이는 영내국 상품이 외국의 동질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낮은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생기는 경우 발생한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보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원래 여기서 이렇게 수출하고 A에서 수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100원에 팔았고 관세가 100원이었어. 200원이라고 할까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200원이고 관세가 100원이었어. 그럼 총 얼마에 팔려? 300원에 팔려 이 나라에서. 알겠지? 그런데 FTA 1을 맺었어. 1을 맺으면서 관세 없애자라고 했어. 여기서도 똑같이 얼마에 팔아? 똑같이 200원에 팔아. 근데 이거는 관세가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똑같은 물건이면 A 나라 사람은 B 물건을 쓰겠어? D 물건을 쓰겠어? B 물건을 쓰지. B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200원에 살 수 있고 D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200원에 관세 100원 붙어서 300원에 사야 되잖아. 그러면 FTA 1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서로 수출 수입이 증가하게 되지. 알겠지? 그 다음에 A 국가도 당연히 후생은 증가하게 돼. 그래서 300원에 사야 될 거 이제 200원에 살 수 있잖아. 또 B 나라에서는 뭐 이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고 거기에 이제 산업에 집중할 수 있고 여기 써 있어. 동지 상품보다 생산 비용이 높더라도 그러면 높더라도니까 이게 심지어 얼마여도 된다는 거야? 250원이어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지? 심지어 250원에 팔아도 결국 누구 거 산다? B 거 산다는 거야. D 거 안 사고. 이때 영내국의 관세 수입이 줄어 경제적 후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 협정으로 얻는 무역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전환 효과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더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우리 부등호만 하나 써놓자. 무역 창출 효과가 더 커야 해. 뭐가 더 커야 돼? 후생이 더 증가하는 게 커야 돼. 알겠지? 원래 관세로 100원을 얻고 있었어. 근데 후생으로 50원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 이건 손해야. 1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이익이 얼마는 돼야 돼? 만족감이 110원이라도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후생이 많이 커야 돼. 후생. 마지막으로 무역 굴절 효과는 뭐래? 여기 전환 효과. 이걸 안 해놨네. 이런 현상이야. 요거 할 때 좀 잘 알아도 지문마다 영내국 간의 무역 특혜를 이용하여 여개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영내국에 우회 수출하는 현상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에서 영내국들이 여개국이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여개국이 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에 바로 수출하던 상품을 자국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거쳐 수출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D에서 A로 지금 바로 수출을 하면 200원의 관세가 얼마야? 100원 붙어서 300원이었지. 근데 이때부터 수출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또 FTA 또 하나 묶여 있잖아. 그치? C랑 D는 FTA잖아. 얼마에 수출하면 200원에 수출하면 C에는 관세 있어 없어? 없지. 없거나 아주 낮다고 FTA는. 그럼 C가 이거를 또 어디로 수출해? 이렇게 한다고. 뺑으로 돌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에 들어가? 200원에 들어가. 괜찮지? 요게 뭐다? 무역 전환 효과다. 자, 4번부터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가보자. 1번 가는 중심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있어 없어? 있었어 없었어? 없어. 틀렸어. 가는 중심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례 있어 없어?
뭐 특정한 사례가 나와 있지도 않아. 알겠지? 다양한 이론 있어 없어? 없어. 뭐 다양한 이론 없잖아. 시대순 나열 있어 없어? 없으면 그냥 이거는 애초에 뭐 어떻게 정답이라고 보려고 해도 보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가와 나는 모두니까 뭐부터 볼까? 가부터 한번 볼까? 중심화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효과. 그러네. 가 맞네. 각각의 효과가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계점 있었니 없었니? 가에. 각각 한계점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모두 틀렸네. 이렇게 툭툭 가면 돼. 5번. 원산지 모르겠어. 원산지 모르겠어. 3번. 영내국들이 여개국의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기에 있네. 5-3번. 뻔한 패턴이잖아. 사실 5번 같은 경우 너무 뻔한 게 이거 일치 불일치 문제잖아. 그럼 가나에서 5개 중에 가에서 뭐 2개, 나에서 3개 혹은 가에서 3개, 나에서 2개 정도 나오잖아. 항상 비슷하잖아. 그럼 그렇게 풀어야지. 우리 뭐 시험 보려고 하는 거니까. 3번 맞아 틀렸어? 맞아. 3번 틀렸어? 맞아? 깜짝 놀랐네. 자, 영내국 간의 상품 이동을 자유화하여 영내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자, 여기 있지?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한 3-4줄에 걸쳐서 드러나 있네. 방금 4번이었니? 5-4번. 찾아야 돼. 5번.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을 통해 무역 특혜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써 있어. 야, 이거 틀리면 좀 섭섭하다.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는 좀 이게 시간이 없어서 틀릴 수는 있어도 우리 그 선지 찾기 해가지고 다시 문제 풀 때는 한 번에 좀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풀어보자. 수입 상품의 생산 비용에 대하여 100%의 관세를 부여하는 갑국은 병국에서 나일론 실을 수입하고 있다. 100%라고 하면 꽤 세네. 그리고 진짜 수입하기 싫은 건 그 관세 어떻게 해버리겠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 요번에 트럼프도 관세 때문에 막 이야기 많았잖아. 관세만 500%씩 붙여버려. 그럼 그 나라에 수출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거는 뭐에 대한 강력한 의지야. 우리나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옛날에 이거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폰 산업 되게 괜찮지. 삼성 하잖아. 근데 그 전에 스마트폰을 개발한 게 어디야? 애플에서 처음에 아이폰 나왔었지. 아이폰 나오자마자 나라에서 그 수입을 막아버렸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시간을 줬어. 스마트폰 개발할 수 있게. 대신에 기업들한테 의무를 부과했거든. 그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뭐 이 수익금 중 얼마를 일반 저희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제 어떤 식으로 환원해야 된다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미국에서 뭐를 금지한 거야? 미국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을 금지해 버렸잖아. 그럼 미국은 바보야? 가만히 있니? 당연히 무역 보복하지. 그쪽에서 어떻게 한국 농산물 수입하지 마. 야, 자동차 수입하지 마. 자동차 관세 100% 부여해.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정치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나중에 공무원 높은 직이 되면 이런 거 결정해야 돼. 근데 그때의 결정은 그래도 꽤 잘한 것 같아.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놨어야 됐었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그치? 보자. 각국 의국 간의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세 국가 간의 무역 구조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리면서 좀 하자.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고 병국이 있어. 갑국이랑 을국은 묶여버렸어. 이렇게 해서 묶여버렸어. FTA를 맺었어. 자유무역협정. 이후 갑국은 국내에서 스타이킹을 제조하기 위해 협정 체결 기간 을국에서 수입한 나일론 실을 재직 공정으로 직무를 만들었으며 병국으로부터 수입한 스판덱스 실, 그래서 좀 정리를 계속 해놓자. 을국에서 수입했고 나일론, 또 병국에서 스판덱스. 뭐 이렇게 어려워. 여기 이제 더해가지고 자국에서 뭐를 생산해? 염료를 생산하네. 스타킹을 받았어. 그래서 스타킹을 만들어서 스타킹을 어디다 했어? 을국에 지금 수출했네. 그럼 여기 묶여 있으니까 둘 다 관세 혜택은 다 받았을 거고, 갑국 을국은 서로. 그다음에 관세는 여기 몇 퍼센트야? 갑국이 100%. 100%면 2배 받겠다는 거야. 100원짜리면 100%에 100원에 100%니까 100원 더 받겠다는 거거든. 활동 1. 가를 정리한 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 6번부터 한번 보자. 1번. 활동 1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갑국에서 나일론실과 염료의 생산량이 변화한 것은, 여기 보면 갑국은 나일론실의 염료가 어떻게 됐어? 나일론실은 감소했고 증가했네. 그치? 자, 나일론실은 뭐를 했기 때문에? 나일론실은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지. 왜? 관세가 폐지됐으니까. 또 염료가 증가된 것은 내가 나일론은 대신 만들겠다 만들지 않겠다,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그 생산 공정을 다 뭘로 돌리겠다. 염료로 돌리면 돼. 알겠지? 나일론은 수입하면 되니까. 맞네? 자, 위에서 찾아보자. 이 부분이야. 여기까지네. 이렇게 돼서 6번에 1번. 다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지? 2번. 을국에서 나일론 실의 생산이 증가했네. 을국은 뭐 하기 시작했으니까? 갑국으로 나일론을 수출하기 시작했어. 그치? 뭐 때문에? FTA 때문에. 영내국 간의 무역 창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겠군. 이것도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지. 이 부분이지. 6-2번. 무역 이익이 증가했다까지는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체크해놔도 충분할 것 같아. 3번. 을국에서 염료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 염료 생산량이 감소했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갑에선 이제 뭐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 염료. 을로 수출하고. 을은 그냥 염료 만드는 대신 그걸 어디에 집중해버려? 나일론에 집중해가지고 나일론 많이 만들어서 갑에 수출하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맞겠네. 영내국 어떤 거? 갑에 있는 염료를 그냥 수입해버려. 염료 많이 생산하니까. 6-3번. 4번. 을국에서 나일론 생산량이 증가하고
병국에서는 감소해서 을국이 나일론 생산량이 증가했네. 수출했으니까. 병국에서는 감소했네. 낮아진 관세로 인해 갑국의 영내국 상품이 여계국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했어. 병국에서는 더 이상 갑의 나일론을 수출할 수가 있어 없어? 수출할 수 있지만 비싸니까 갑국에서 안 사겠지. 그치? 6-4번. 역외국에 물건을 더 이상 수입을 잘 안 해. 다 역내국의 물건으로 대체한다는 거야. 야, 맞네. 다 5번이겠네. 5번. 병국보다 을국 나일론의 생산 비용이 높지만 여기 있어. 병국보다 을국 이게 더 비싸. 15원이야. 5원이나 비싸. 15원에 수출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여기는 10원에 수출하고. 그런데 을국의 나일론을 수입하는 이유는 뭐겠어? 여기는 그냥 15원에 들어온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는 10원에 들어오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플러스 관세 있다. 동그라미 치기로 했었지. 10원에 관세가 뭐보다 높으니까? 5원보다 높으니까. 이해됐니? 그러니까 을국 걸 살 거 아니야. 을국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갑국이 여객으로부터 얻는 관세 수입이 영내국가의 무역 창출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컸기 때문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지. 반대지. 요 부분 줄쳐버리자. 이게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후생에. 6-5번의 근거가 되겠네. 이렇지 않으면 FTA를 맺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 7원 벌 필요 없다. 그럼 실제로 이 FTA는 유용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갑국이 얻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예시로 들어준 거에서는 갑국이 얻는 후생은 7원보다 크다 작다? 크다. 7원보다 크다. 세금 7원보다 크다. 알겠지? 세금 없앴을 때 후생이 관세가 있을 때 이익보다 크다. 활동 2는 원산지 내용이네. 원산지 내용은 나에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8번. 가하나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론. 자, 영내 가공 원칙 모르겠어. 실질 변형 기준 모르겠어. 원산지 결정 기준 모르겠어. 3번도. 4번 원산지 결정 기준 모르겠어. 이게 다 나에 대한 나오는 내용인가 봐. 아마도. 5번 여계국에 자국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을 거쳐 자국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영내국으로 수출하여 얻으려는 무역이익을 원산지 결정 기준. 역시는 잘 모르겠어. 나까지 다 읽어야겠네. 한번 보자. 그러면 이래놓고 이제 나 읽으면 돼. 지금 선생님도 이게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만 빠르게 보잖아. 선생님이 이제 수업 하려고 하면 몇 번 읽어볼 거 아니야. 읽어보고 어떻게 해설해야 될지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도 한번 보고 하는데 최대한 너희들 문제 푸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수업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는 상품의 관세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야. 따라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영내국은 이 기준에 따라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서 원산지가 영내인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것도 한번 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방금 나온 거 설명해 줄게. 어떻게 되는 건지. 뒤에서 가방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가죽 가방. C를 우리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해볼까?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중에 구찌라는 브랜드가 있거든. D에서 가방을 만들어서 C로 수출을 했어. 그리고 C에서는 가방에 손잡이를 만들었어. 두 개를 붙였어. 그리고 구찌라는 이름을 딱 찍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해서 A에 수출하려고 해. 그럼 이건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봐야 하느냐 이 가방을. 요 문제야 지금. 알겠지? 영내국끼리의 이 원산지를 결정할 때 이게 C라는 물건도 관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줄 수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가방. 이거 결정을 하자는 거야. 알겠지? 이게 과연 C가 만든 건지 D가 만든 걸 얘네들이 편법적으로 우리한테 수출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수입 상품의 원산지 판정해야 돼. 일반적으로 영내국이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는 영내 가공 원칙과 충분 가공 원칙 등이 있어.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원산지 판정하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판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고, 이 구조야 지금. 1번 영내 가공 원칙.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2번 충족 원칙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영내 가공 원칙 어디서 생산돼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D에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생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C에서 대부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게 너희들 이거 되게 나중에 문제 많이 되거든. 이게 법률 해석의 문제인데 나라에서도 싸울 때. 자, 방금 같은 사례 말고 그러면 D 국가에서 가죽만 수입을 해가지고 C에서 다 만들었어. 이건 메이드 인 이탈리아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소만 수입했어. 메이드 인 이탈리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기준이 있다고. 알겠지? 가죽도 그럼 그냥 생가죽이 얼마나 가공됐는지. 거의 가방 모양 틀까지 잡아서 왔는데 박음질만 이탈리아에서 할 수도 있고. 자, 보자. 충분 가공 원칙이란 상품의 실질적인 이런 원칙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 충분한 공정. 그러니까 C에서 뭐 해야 된다? 가방 모양은 여기서 다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이에 따라 협정에서는 조립, 건조, 분쇄 등 상품의 실질적 변화를 주지 못하는 단순한 공정을 별도로 정하고 해당 공정만으로는 뭐 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가방 몸체, 그다음에 가방 손잡이를 D에서 다 만들고 C로 가져와서 그걸 조립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상품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였다면, 만약 그렇다면 다음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검토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여기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완전 생산 기준과 실질 변형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 계속해서 분류하고 있네. 첫 번째, 완전 생산 기준. 두 번째, 실질 변형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2-1, 2-2 이런 구조네. 완전 생산 기준은 이런 거래.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세 관련은 경제와 법의 묘한 사이점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었지. 법지문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경제지문이라고 보기도 그래.
영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를 충족하면 영내 원산지를 상품으로 인정받아.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의 경우 실질 변형 기준을 적용해. 그래서 세 번 변형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이 있어. 그래서 애초에 그냥 가죽만 수입해서 여기서 가공을 애초에 여기서 소를 키우고 가죽을 이제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재료도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C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뭐 C 국가에서 만든 거 메이드 인 이탈리아 찍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소 가죽만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다 가공을 했다. 이러면 이제 좀 한번 상황을 보자는 거지. 자, 세 번 변형 기준 2-1번이지. (2-2번)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가 되어 있어 지금. 세 번 변형 기준은 이거야. HS 코드를 활용한대. 여기에서 생산된 재료와 이를 사용해 영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상품의 HS 코드가 서로 다르면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됐구나. 원산지 상품이야. HS 코드가 달라지면. 두 번째, 가공 공정 기준. 섬유, 석유, 화학 등과 같은 특정 분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래. 이거는 기준이 또 있네. 여기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D에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상품을 가공하는 전체 공정 중 협정에서 재료의 실질적 특성이 변형된다고 보는 공정 이상을 영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상품을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냥 가죽만 수입해서 이걸 가방으로 만들었다. 실질적 특성이 달라졌지.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 협정별로 산업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수 있어. 영내구공 원산지 결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무역 창출 효과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굴절 효과 등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아까 부정적 효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한다고 뒤에서 90% 만들고 일로 수출해서 메이드 인 이탈리아만 탕 찍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잖아. 그치? 무역 굴절. 이거 막겠다는 거야. 무역 굴절롭게 막겠다는 거. 이해됐니? 응. 이렇게 하지 않겠다. 몇 번 풀어야 되니? 4번부터 풀면 되겠네. 3번. 나는 중심화재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장단점이 있어 없어? 하위 유형별로 분류한 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장단점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네. 4번. 중심화재와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지. 이거 하나만 딱 체크해 놓자. 방금 몇 번이었니? 4번이었니? 4-4번. 이렇게 특징들 이렇게 다 설명해 놨지. 뭐 매번 지금 4-4라고 적기는 어려워가지고 하나만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 골랐고. 5번. 1번.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5-1번. 뭐 답 하나밖에 이제 안 남았네. 맞지? 2번밖에 안 남았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산업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협정마다 동일하게 운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래. 여기 있네. 5-2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애초에 2번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6번 풀었고 7번 활동 2. 그래서 여기 보면 HS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네. 7번.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스타킹 가공 공정이 갑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영내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어.
1번. 1번. 7-1번. 맞네. 수행되었네. 2번. 스타킹은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단순 공정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공정은 충분 가공 원칙을 충족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번. 2번. 재단 및 봉제 공정 이상이 수행되면 돼. 써있지. 여기 재단 및 공제 공정을 거쳤네. 맞네. (7-2번) 충분히 이 정도면 우리가 2번은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3번. 스타킹은 영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 아니므로 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군 이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 왜? 모든 재료부터 여기서부터 다 만든 건 아니야. 7-4번. 3번이니? 3번.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이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상품이 영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일론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스판덱스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염료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스타킹까지 제작을 해야 이건 완전 생산 기준에 부합하는 거야. 7-몇 번? 3번. 확실하게 찾아서 문제 풀 수 있어. 스타킹과 나일론의 실의 HS 코드가 다르므로 세 번 변형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이라고 했는데 자, 나일론 실의 세 번, 스타킹의 세 번, 4번. 여기 있지. (7-4번) 답 5번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 스타킹과 HS는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선생님, 여기 영내라는 게 자유무역 협정 내인 국가들을 영내라고. 그치. 그러면 저기 영내라는 건 을국이랑 갑국을 포함해서 영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갑을. 답이 4번이라고 나와서. 잠깐만. 미안해.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군. 스타킹, 갑을. 해당 상품을 영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 있네. 여기 돼있어. 역외에서 생산된 재료와 이를 사용해 영내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된 상품이니까 요 부분 때문에 미안해. 위로 올리자. 나일론은 뭐야? 영내. 스타킹도 영내지, 그렇지?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 여기에서 원료가
뭐가 달라야 돼? HS 코드가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나일론 실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스판덱스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겠지. 알겠지? 자, 4번이 되겠네. 8번 한번 보자.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부터 한번 볼게. 영내 가공 원칙에 의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가 역외국임을 확인하여 역외국이 우회 수출로 얻기를 기대하는 관세 이익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 1번이네. 자, 우리 영내 가공 원칙. 어, 8-1번. 가공 공정이 어디에서 다 해야 된다고? 영내에서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설명했지만 여기서 거의 다 하고 어디로 수출해? C로 수출해가지고 도장만 빵 하고 박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지. 얘기 많이 했었어. 지금 이제 문제 하면서 여기가 딱 그거잖아. 원산지가 어딘가? 이거 그 가방 고기까지 만들었으면 그거는 네 거지. 이걸 이제 정해놓은 거야. 적어도 가공은 C에서 했어야 그 메드 인 이탈리아 박을 수 있어. 확인하여 역외국이 우회 수출 요렇게 해가지고 이득 보는 걸 막기 위함이야. 8번에 1번 정확해. 9번 9번은 1번 저조하다가 뭐야? 뭐 나만 못 찾니? 낮은 관세, 저조한 관세 말이 안 되지? 답 1번이네. 이거 바꿔보면 돼 이거는. 알겠지? 관세가 저조하다는 건 말이 안 돼.